자, 이번 시간은 이제 356페이지 지적 측량의 절차를 봅니다. 자, 이 부분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마지막 시간. 우리가 보통 토지 소유자는 자기가 측량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자기가 지적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적 측량은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어떤 지적 측량이 필요하더라. 본인이 측량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적 측량 기술자가 하도록 돼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만약에 지적 측량을 필요로 할 것 같으면 지적 측량을 의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의뢰를 하냐면은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을 무엇을 해라? 의뢰를 하자 이겁니다. 옛날에는 소관청에 의뢰했었거든요. 소관청에 의뢰를 하게 되면 소관청이 이제 대응을 주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요 지적 측량 수행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이겁니다. 누구를 말하는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익숙하지 않죠. LX인데. LG하고 요 LX 때문에 좀 분쟁이 좀 있었어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먼저 LX를 로고를 썼는데 LG에서 이제 LX를 쓴다고 하니까 공사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 이제 합의를 한 거죠. 쓰는 거로. 그 다음에 지적측량업자.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전국을 업무 단위로 해가지고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적 측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적 측량업자는 지적 측량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죠. 일부에 대해서만. 또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측량을 만약에 의뢰를 하게 되면 거의 90% 이상 어디에다가 공사에게 의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요. 현실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예전에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대한지적공사라고 했었죠. 대한지적공사. 대한지적공사가 2015년도에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이 바뀝니다. 굉장히 그래도 우리가 보통 젊은 친구들이 들어가고 싶은 그런 회사 중에 하나예요. 뭐 연봉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복지도 괜찮고 다만 이제 처음에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측량을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날씨가 춥고 더워도 비가 와도 업무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뺀 나머지는 뭐 굉장히 또 좋은 회사 중에 하나예요.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다음에 지적측량업자. 시도지사에게 이제 지적측량업을 하겠다고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업무 범위 내에서만 일정 범위 내에서만 지적측량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지적측량 수행자라 함은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지적측량업자를 말하는데 전 시간에 측량에서 의뢰할 수 없는 것 2개 설명해 드렸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다? 의뢰할 수 없는 것은 검사 측량이에요. 그러면 왜 검사 측량을 의뢰할 수 없느냐? 자,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수행자에게 만약에 분할 측량을 의뢰를 합니다. 분할을 해달라고 의뢰를 하게 되면 수행자들이 측량을 해요. 측량을 해가지고 이들이 측량을 해가지고 측량을 해서 성과를 결정합니다. 성과가 나와요. 그러면 이 성과에 대해서 별도의 이제 누구로부터 지적소관청이라든지 시도지사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때 소관청이 실시하는 게 바로 무슨 측량이다? 검사 측량이기 때문에 검사 측량, 토지 소유자가 바로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을 의뢰를 하게 되면 여기서 측량을 해서 성과가 나오면 이것을 다시 소관청에게 제출해서 검사를 받는 그런 과정에서 실시하는 게 바로 검사 측량이에요. 그래서 검사 측량은 토지 소유자가 의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적 제조사 측량. 지적 제조사
측량도 역시 의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제조사 측량은 왜 의뢰할 수가 없느냐? 왜 의뢰할 수 없냐면은 제조사 측량은 누가 하는 거냐면 지적소관청이 하는 겁니다. 국가사업이고요. 소관청이 직접 하도록 돼 있어요. 소관청 공무원이잖아. 공무원이기 때문에 소관청이 실질적으로 측량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위탁을 줘요. 다른 기관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의뢰할 수 없는 측량은 검사 측량하고 지적 제조사 측량이다. 왜 제조사 측량을 의뢰할 수 없다?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소관청이 하는 겁니다. 시험에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아요. 이제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또 나온다. 틀리면 안 되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출문제에서 시험에 출제가 됐다. 근데 나는 그걸 틀렸다. 그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기출문제하고 유사하거나 동일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맞히셔야 돼요. 그래야 합격합니다. 그래야 합격해요. 수행자에게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의뢰를 하게 되면은 수행자는 무엇을 작성하냐면은 이것을 작성을 해요.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라는 것을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는 뭐냐면은 수수료는 얼마고 언제 측량기한은 며칠이 걸리고 언제 측량하겠다 이것을 이제 제출하는 거예요. 수행계획서에는 측량일자라든지 그 다음에 측량기간, 측량 수수료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게 바로 수행계획서예요. 우리 전 시간에 이거 설명드렸죠. 측량 수수료 납부하지 않는 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수수료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행계획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것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제출하냐면은 지적소관청에게 제출을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안 나와요. 소관청에 제출하는데 왜 제출하냐면은 수행자가 이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의뢰를 받았잖아. 측량에 대해서. 그럼 측량을 해야 되는데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에 필요한 어떤 정보들이 필요해요. 그 정보는 누가 가지고 있다? 소관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가 측량을 할 때 측량 준비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그 준비 파일을 만들기 위한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소관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소관청은 수행자에게 측량 준비도를 작성하기 위한 측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계획서는 누구한테 제출한다? 소관청에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제출한다? 언제까지 제출을 하냐면은 의뢰를 받은 그 다음 날까지. 의뢰를 받은 그 다음 날까지.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게 이제 신청권자, 그 다음에 의뢰에 보면 나와 있죠. 지적측량 업을 등록을 한 자. 누구한테 요 지적측량 업자는 등록을 해야 돼요. 우리 중개사법에도 나오죠.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지적측량 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등록을 하냐면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이제 하게 됩니다.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날까지 뭐를 제출해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지적 측량을 의뢰를 하는 자는요. 토지 소유자가 이제 수행자에 의뢰할 때는 의뢰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을 해야 돼요. 체크해서 보시고요. 그러면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측량 기간, 측량 일자, 측량 수수료 등을 기재한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측량 일자, 측량 기간, 측량 수수료를 적은 이걸 무엇이라 한다?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누구한테 제출한다?
지적 소관청에 제출하는데 언제까지? 의뢰를 받은 그 다음 날까지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측량을 이제 지적 측량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이제 수행자들이 측량 준비 파일을 작성을 해서 나가서 이제 측량을 합니다. 그럼 이들이 측량을 하잖아요. 그러면 측량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측량 기간이 소요가 되는 거죠. 대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측량을 하는 것은 분할이라든지 이러한 넓지 않는 필지의 어떤 규모가 넓지 않은 그러한 경계복원이라든지 분할이라든지 그런 넓지 않은 경우라면 한 반나절이면 측량 3-4시간이면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을 하기 전에 준비 과정도 필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측량도 해야 되고, 들어와서 그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성과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측량하는 것은 하루도 안 걸리지만 그러한 준비 과정, 그다음에 측량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어떤 법정 측량 기간을 부여를 해줘요. 그래서 측량 기간은 며칠이다? 측량 기간은 5일이 되는 겁니다. 측량 기간은 며칠이 된다? 5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측량을 했어. 측량을 하게 되면은 뭐가 만들어져요? 측량 성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성과를 측량을 해서 측량을 통해서 성과를 무엇을 하면 성과를 결정을 하게 되면 이 측량 성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누구로부터? 지적 소관청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된다? 소관청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검사 기간 이렇게 들어요. 검사 기간은 측량 기간보다 하루 적습니다. 그래서 검사 기간은 며칠로 하는 것이다? 검사 기간은 4일이에요. 측량 기간은 며칠로 하고 5일로 하고 검사 기간은 며칠로 한다? 검사 기간은 4일이다 이겁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거기에 동지역, 읍면지역 구분인데 그런 거 이제 보지 마세요. 옛날에는 5745였거든요. 5745여가지고 동지역하고 읍면지역으로 나눠졌단 말이야. 측량기간이고 검사기간. 그 측량기간 동지역 5일, 읍면지역은 4일. 근데 검사기간은 동지역은 7일, 읍면지역은 5일인데 이런 거 다 빠지고 그냥 잘못 설명했네요. 동지역하고 읍면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측량기간은 동지역은 5일이고 읍면지역은 7일이고 검사기간은 동지역은 4일이고 읍면지역은 5일이었는데 이게 법이 바뀌면서 그냥 그런 지역 구분 없이 그냥 측량기간은 며칠로 하며 5일로 하며 검사기간은 며칠로 한다? 4일로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이 토지에 A가 소유하고 있는 이 토지에 대해서 무엇을 의뢰를 했냐면은 분할 측량을 의뢰를 한 겁니다. 분할 측량을 무엇을 했다? 이 분할 측량을 의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뢰를 했는데 보통 우리가 측량을 할 때는 기계를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생긴 것도. 기계를 세우는데 기계를 아무 데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계는 어디에 설치한다? 기준점에다가 기계를 딱 세워가지고 측량을 통해서 이러한 점들을 이제 우리가 분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지적기준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적기준점에다가 기계를 딱 세워가지고 측량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측량을 하러 갔더니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기준점이 하나도 없어. 기준점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기준점이 딱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준점이 딱 이렇게 설치가 돼요. 기준점이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다가 기계를 세워가지고 이 분할을 해야 되는데 멀단 말이에요. 한 몇백 미터 떨어져 있어. 1km 이상 떨어져 있어. 그럼 여기다 기계를 세워서 보이지를 않잖아.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요 기준점을 기초로 해가지고 다시 기준점을 끌어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해서 도선법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끌어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기준점들이 만들어져요. 이러한 새로운 기준점들이 만들어 오는데 보통 우리가 지적 도근점 같은 경우는 시험 안 나와요. 도근점의 경우에는 요 거리가 50에서 300m 길이로 해서 끊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설되는 점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분할 측량을 하려고 보니까 이러한 뭐가 필요해? 지적 기준점. 지적 기준점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교재 수정. 지적 측량 기준점이 아니라 지적 기준점이에요. 측량자 삭제. 옛날 얘기고요. 지적 측량 기준점은 옛날에 지적 측량 기준점이라고 하고 지금은 지적 기준점이라고 해요. 측량자 삭제. 그러면 지적 기준점을 설치를 하려면 또 뭐를 해야 돼? 각거리 재야 된단 말이야. 측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뭐를 해야 돼요? 측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기간이 소요되겠죠. 측량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측량을 해가지고 성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한 정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돼. 그런 검사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측량 기간하고 검사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때 기준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을 똑같이 줍니다. 만약에 측량 기간이 5일이 걸리면 검사 기간도 5일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1호 4하나 이렇게 1호 4하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즉 15점 이하는 15점 기준점을 설치할 때 이런 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점 설치하는 거거든요. 15점 이하는 기본적으로 며칠을 주겠다? 4일을 주겠다. 즉, 한 점을 설치하던, 두 점을 설치하던, 15점을 설치하던 기본적으로 며칠을 주겠다? 4일을 주겠다. 그런데 15점을 무엇할 때는? 그런데 15점을 무엇할 때는? 초과할 때는 기본 며칠에다가 4일에다가 초과하는 몇 점까지마다? 초과하는 4점마다 며칠을 더한다? 요 1일을 측량 기간에도 검사 기간에도 각각 가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요거 이제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한 점을 설치를 하던 15점을 설치를 하던 측량 기간, 검사 기간 다 며칠이에요? 4일, 얘도 4일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15점을 초과했어요. 즉 16점부터 초과하는 몇 점마다 4점이니까 16, 17, 18, 19. 19까지는 하루씩을 더 주는 거예요. 여기다 플러스 얼마? 1을 하는 거니까 5일이 되는 거야. 여기도 그럼 며칠이에요? 5일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20점부터 23점까지는 또 하루를 또 주는 거죠. 여기다가. 그럼 6일이 되고 여기는 6일이 되는 거예요. 간단한 방법. 기준점 21점이다. 요 21점을 무엇을 한다? 설치를 한다. 그러면 며칠이 걸릴 것이냐? 이거 나누시면 돼요. 20일 나누기 얼마? 20일 나누기 4를 합니다. 그럼 4, 5 얼마? 4, 5, 20이죠? 여기다 무조건 1을 더하면 돼요. 그럼 며칠? 6일. 이렇게 6일, 6일 나오죠. 무조건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나누기 4. 23점이다. 나누기 얼마? 4. 4, 6이 얼마? 24죠. 안 돼. 4, 6에 24니까 4, 5, 20이죠. 4, 5, 20. 여기까지만 계산을 해. 그리고 플러스 얼마?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17점이다. 17점이다. 나누기 얼마? 4. 4, 4, 4, 4, 16. 여기다 플러스 얼마? 1. 그럼 며칠? 5일. 여기 5일 딱 들어가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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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하나. 1호 4하나. 15점 이하는 며칠에? 4일에. 15점을 초과할 때는 4일에다가 몇 점 초과시마다? 4점 초과시마다 1일을 측량기간에도 검사기간에도 각각 가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됐나요? 요거. 그래서 5일, 4일, 그 다음에 1호 얼마? 1호 4하나.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와 같이 측량기간하고 검사기간을 이렇게 5일과 4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하고 수행자가 별도로 계약에 의해서 협의를 하게 되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간에 얼마, 전체 기간의 4분의 3을 무엇으로 보고 측량 계약을 해서 별도로 계약을 하게 되면 전체 기간의 4분의 3을 무슨 기간으로 보고 측량 기간으로 하고 전체 기간의 4분의 1을 무엇으로 본다? 검사 기간으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4분의 3 측량 기간, 4분의 1 검사 기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시험 얘기 나왔죠. 전체 기간이 40일이에요. 근데 토지 소유자하고 수행자가 서로 협의를 했다. 계약을 했다. 그러면 곱하기 얼마? 4분의 3을 해서 30일은 여기서 30일은 어떤 기간이 되고 30일은 측량 기간이 되고 4분의 1을 하게 되면 10일이 나오죠. 10일은 무엇이 된다? 10일은 검사 기간이 된다 이겁니다. 계산 문제. 이건 뭐 계산보다 수학이다 하기보다는 뭐 산수가 되는 거죠. 산수.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이 이제 뭐를 했어요? 측량을 했죠. 측량을 했으니까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돼요. 측량을 하게 되면은 측량 성과가 나옵니다. 측량 성과가 나오는데 이 측량 성과에 대해서 정확성에 대한 무엇을 받아야 된다? 검사를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검사를 받냐면은 일반적으로는 지적 소관청으로부터 검사를 받게 됩니다. 물론 검사는 이제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적 소관청에게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시도지사한테도 받는 게 있어요. 시도지사. 나중에 기본과정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성과를 소관청에 제출해가지고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 제출해서 정확성에 대한 검사를 받는데 측량 성과라고 하는 것은 면적 측정부. 요거는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면적 측정부라든지 측량 결과도, 측량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량 성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건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검사를 받는데 검사 받지 않는 거 두 가지 있다 그랬죠. 복현이 없다.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복현이 없다. 경계보건 측량하고 현황 측량은 뭐를 받지 않는다? 검사를 받지 않는다. 이유 우리 교재도 써있네. 이유 검사 받지 않는 이유 거기 써있잖아요. 교재에.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경계보건 측량과 현황 측량은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소관청이 이제 검사를 딱 했단 말이에요. 검사했더니 OK가 됐어요. OK를 하게 되면 여기서 OK를 하게 되면 OK가 되면은 검사를 해서 OK가 됐어요.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검사 제대로 됐다. 성과 인정하겠다라고 해서 측량 성과도를 교부해 줍니다. 측량 성과도를 무엇 해준다? 성과도를 교부하게 됩니다. 그럼 수행자는 다시 누구한테? 수행자는 다시 지적 측량 의뢰인에게 성과도를 다시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틀린 거죠. 소관청은 성과를 검사를 해가지고 성과가 인정이 되면 지체 없이 수행자에게 성과도를 교부하는데 의뢰인에게 교부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일단 성과도는 수행자한테 가서 수행자에서 다시 의뢰인으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별도의 뭐를 받지 않는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경계보건측량하고 현황측량은 별도의 검사를 받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할 것은 성과도는 누구한테 교부해준다?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교부를 하게 되면 수행자는 다시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다시 교부해준다라는 거. 만약에 바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의뢰인에게 성과도를 교부한다라고 하면 얘는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성과가 나왔죠. 이렇게. 성과가 나오게 되면 성과에 이제 무엇이 있을 수 있다? 성과에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때 성과에 다툼이 있을 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지적측량 적부심사예요. 지적측량 적부심사고 적부심사에서 되지 않으면 그때 또 무엇을 하냐면은 지적측량 적부 재심사를 하게 됩니다. 적부심사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다시 뭐를 한다? 지적측량 적부 재심사를 합니다. 적부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해요.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하고요. 적부 재심사는 중앙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입문과정에서는 여기까지만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적측량에서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고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이제 기본 과정에서는 성과에 다툼이 있을 때 하는 지적측량 적부심사하고 재심사 그리고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요것만 플러스를 하게 되면 기본 과정의 모든 내용 앞에 거는 기본 과정이나 입문 과정이나 거의 다 설명을 해드리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기 거기다 이제 이 부분을 적부심사하고 지적위원회를 이제 합치면 이제 뭐가 되는 것이다? 지적측량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측량은 양으로 봤을 때는 한 A4 용지 한 3페이지 정도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거기서 몇 문제 나온다? 2문제 또는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수업하는 내용을 믿고 따라오시면 12문제 맞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겁니다. 그만큼 이 지적에서는 출제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다만 이제 등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떤 만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합격을 하기 위해서 60점 이상, 그러니까 공부의 목표는 한 80점 정도를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좀 놔뒀다가 나중에 하다 보면 또 그게 또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주까지 해가지고 지적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부동산 등기법으로 가는데, 이 부동산 등기법은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은 이렇게 단락단락 테마별로 공부가 가능해요. 근데 등기는 단락단락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어떤 내용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하고 또 어느 정도 민법의 어떤 물권법의 개념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만 또 수월하게 등기를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역시 등기법도 기출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32회 때는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2-3문제 정도 출제가 됐지만 역시 기출문제만 잘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준비하시면 7, 8개 충분히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부동산 등기법에 대한 어떤 체계를 잡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